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강자의 언어 김단 작가님의 책을 낭독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온화한 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의 데이터를 얻고 뇌를 통해 그 정보들을 해석한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것이 시각 정보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시각 정보들을 모으는데 열중한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판단은 정확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강자인지 약자인지 판단할 때도 시각 정보를 활용한다. 관상은 비과학적이지만 일부 일리 있는 면도 있다. 우리는 시각 정보를 통해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도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바로 그의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말이다. 말과 행동의 괴리, 내면의 불안, 과시욕 등 모든 감정과 생각은 거의 표정에 드러난다. 특히 약자는 자기 감정을 너무 투명하게 잘 드러낸다. 그들은 쉽고 경계하고 또 쉽게 경계를 푼다. 여기저기 호감과 인정을 갈구하며 굶주린 채로 살아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인에게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매력도 관계의 주도권을 모두 잃는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어눌하거나 행색이 초라해 보이면 은근히 무시하면서 그의 능력을 한정짓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표면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전체 모습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유려한 말만 쫓는 사람은 정작 중요할 때 상대에게 속거나 배신을 당하는 등 예상치 못하는 화를 입기 쉽다. 그래서 강자의 시선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논어. 공자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면 이렇다. 우리가 가치 평가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 그릇을 충분히 키우면 언젠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온다. 그러므로 남들이 쉽게 떠드는 말을 걱정하지 말고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라. 남을 신경 쓰는 대신 자기 목표를 향해 묵묵히 정진하라. 만약 당신이 꿈에 도달한다면 남의 평가는 구태여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수정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은 표정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모두가 진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고 우리는 그 무대에선 배우와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연기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 최고의 배우이자 연출가였던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는 최고의 연기는 재현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배우로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장인물 자체로 존재하라는 것이다. 1950년 개봉된 영화 맨의 주연 배우 말론 브란도가 촬영하지 않을 때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배역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처럼 말이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지도로는 미국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메소드 연기로 자리 잡았다. 자연스러움을 이길 것은 세상에 없다. 따라서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실제로 그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결국 나의 어투와 표정, 행동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목적이 고스란히 엿보이는 빤한 칭찬으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상대의 장점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그 인정과 칭찬은 힘을 얻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 진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타인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 노력한다. 공자는 임금을 섬길 때 번거롭게 자주 가난하면 곧 치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번거롭게 자주 충고하면 곧 초원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충고나 조언을 통해 누군가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의식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정확하고 좋은 충고도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명하거나 또 다른 비난으로 충고를 무마시키려 한다. 그렇기에 되도록 타인을 있는 힘껏 긍정적으로 보고 그의 좋은 면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정을 유도하되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입을 닫거나 교제를 피하라.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충고나 조언을 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는커녕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할 뿐이다. 우리는 공격과 보복의 연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세상을 진실로 아름답게 보아야만 한다. 그런 시선을 가질 때에만 실제로 내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섬세한 코, 상상의 놀이터를 제공하라.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 쌓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반대로 비우는 행위에는 익숙하지 않다. 왜 그런가? 인간의 뇌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 나약한 인간에게 불확실성은 곧 위험,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뜻을 뜻했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태풍, 가뭄, 질병,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 나약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 모든 정보를 모으려고 했었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대비하려 했다. 그래서 댐을 쌓고 농업을 발전시켜 먹을 식량을 확보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동료를 만들며 문자와 문화를 통해 지식을 쌓고 전수해왔다. 1979년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가치함수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했다. 가치함수에 따르면 같은 값이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한다. 예컨대 10,000원을 잃었을 때 상실감과 비슷한 정도의 기쁨을 얻으려면 25,000원 정도는 새로 생겨야 한다. 자신의 것이 자신의 손을 떠나는 손실을 극도로 꺼리는 본능 때문에 인간은 쓸모없는 정보든 쓸모있는 정보든 정말 많은 것을 쌓으며 지금의 문명을 이뤄냈다. 이는 생각과 감정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에게 편견이나 편향적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뇌가 정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버리지 않고 쌓아놓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로 들어온 정보와 과거에 쌓아둔 정보가 충돌할 때다. 그럴 때 우리 뇌는 과거의 정보는 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과거에 쌓아둔 정보를 택하기 쉽다. 바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1957년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발표한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종말론 신도들을 사례로 들었다. 특정 시기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믿던 그들은 예정된 종말의 시기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굳은 믿음 때문에 예정된 대재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고 판명될 때 잘못된 믿음을 의심하고 버리는 대신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인식하기 쉽다. 사람들은 특유의 조급함으로 미리 판단을 내리고 이내 그 판단에 열렬한 수호자가 된다. 그것을 뒤집는 것은 기존까지의 자기 통찰이 틀렸다는 뜻이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정보의 가치를 지키고자 사소한 오류들은 기꺼이 묵인한다. 그래서 강자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훌륭한 첫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준다면
그 인상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첫인상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다. 상대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 인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말도 아니다. 강자는 오히려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일부만 흘린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코를 섬세하게 자극하는데 능숙하다고나 할까? 후각은 여백이 많은 정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감각이고 상대가 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게끔 돕는다. 매사에 조급한 약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최대한 빨리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보여주려고 애쓴다. 하지만 강자는 오히려 여백을 활용해 상상의 놀이터를 제공한다. 상대가 자연스럽게 내 공간으로 놀러오게 쉽게끔 만들어서 나에 대한 정보, 또한 상대가 직접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쌓아가게끔 유도한다. 여백의 공간에 초대된 타인들은 거기서 강자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수록 호감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생각할수록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은 이제 강자를 더 가까이 알고자 한다. 그렇게 호기심은 호감이 되고 한번 쌓이기 시작한 호감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백 없이 빽빽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백을 남겨 생각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게 호감을 사는 비결이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신경 써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녀가 부모를 신경 쓰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를 신경 쓰는 마음이 훨씬 큰 것처럼 말이다. 강자는 상대가 자신을 계속 신경 쓰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쌓아가도록 여유를 둔다.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홍수처럼 불어나기를 기다린다. 다시 말해 강자는 상상을 지렛대로 활용할 줄 안다. 그들은 상상이 곧 에너지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며 그 희망의 대변인이 된다. 자기 입장이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삐 움직이며 어떻게든 그 희망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왕이 기우제를 지냈다. 이때 기우제는 반드시 비를 불렀다. 왜냐하면 기우제를 비가 내릴 때까지 지내기 때문이다. 상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상상한다는 말의 뜻도 이와 비슷하다. 가장 극심한 공포로 가장 강렬한 매력도 결국 이런 여백에서 나타난다. 탄생한다. 인간이 귀신이나 유령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가 가진 무기나 전략이 무엇인지 모를 때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또한 상대의 존재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아 온종일 상상하게 될 때 가장 강렬한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강자는 자신의 장단점을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여백과 잔상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안다. 과도하게 떠벌리며 정보를 강제로 주입하는 대신 상대의 뇌와 마음을 자연스럽게 점유한다. 강자에게는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사람은 상대가 자기 눈에 벗어났을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관되게 행동할 거라 여길 때 상대를 신뢰한다. 그래서 강자는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타인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줄 안다. 신뢰가 한번 쌓이면 종종 강자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도 상대는 계속 강자를 신뢰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파격은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모든 일이 신비주의에 살짝 섞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조언했다. 또한 완성되지 않는 작품을 섣불리 공개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미완성 작품을 본 사람의 뇌리에는 그 첫인상이 강렬하게 남아서 설령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 감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자는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한 뒤 침묵의 장막 뒤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화려하게 등장한다. 그들은 평소에 고요함을 유지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상대가 내 뜻을 자연스럽게 따르게끔 만든다. 강자는 침묵의 힘을 알고 상상의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자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